자, 안녕하십니까. 굴보는 내 친구 인사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죠. 자, 오늘은 이제 뭐 날씨가 좀 이렇게 후덥지근합니다. 후덥지근하고 몸이 아주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영상 찍기는 별로 좋은 날씨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약간 좀 영상이 늦은 것 같아요.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이 시기에는 뭐니 해도 이제 진드기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진드기를 잘 잡으셔야 되는 철인데,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제 기온이 습하다 보니까 진드기 약을 함부로 이제 할 수가 없죠. 뭐 해도 되긴 하는데 이제 벌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드기 약 할 때는 항상 이 쾌적한 날씨,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뭐 진드기 약 종류가 이제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진드기 약 또 치는 방법이 어떻게 또 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기별로 또 어떻게 쳐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뭐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영상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나눠서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요. 제가 뭐 하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저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독서력, 그 다음에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 분들보다는 제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1년이라도 이제 더 묵었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거의 이제 한 5월 말쯤에 이렇게 5월 말쯤에 이렇게 분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여왕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저께 제가 보기에 한 4일 전에 화분떡을 하나 넣어주고, 봉지 사양을 하나 해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분떡은 다 안 먹은 것 같네요. 화분떡은 다 안 먹은 것 같고, 벌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화분떡은 반 개를 넣어줬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고, 자, 이제 소비장은 이렇게 지금 이거 5개가 들어있긴 한데, 여기는 뭐 집을 이제 조금 졌고 이쪽에도 조금 져놨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기다가 소비를 뭐 많이는 안 졌는데 적당히 져놓고 꿀을 살짝 채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비는 이렇게 지금 봉판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봉판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쪽 역시도 이렇게 봉판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만들어져 가고 있고, 자, 이쪽에도 이제 거의 다 충판인데, 이제 봉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이제 막고 있습니다. 지금 막고 있고, 이쪽에도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산란은 없고요. 이쪽에는 조금 산란이 있습니다. 산란력이 뭐 썩 좋은 여왕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전체적으로 약간 좀 벌 숫자가 적은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대로 뭐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소초광을 이렇게 2개 넣어줬는데, 요거는 이제 자기들이 뭐 천천히 지어 나가라, 시간 되면 이제 능력 되면, 이런 의미에서 넣어줬고,
이제 화분떡이 모자르니까 조금 이따가 화분떡을 또 다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영상 찍고, 자, 화분떡은 뭐 내일 모레 한번 전체적으로 또 한번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요거를 이제 덮어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여태까지 해본 경험으로 봐서 요걸 안 덮어주는 것보다 덮어주는 게 좀 덜 더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덮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개포를 이렇게 걷어준다거나 이런 거는 비추천합니다. 비추천 드리고, 왜 그러냐면 뭐 통풍이 잘 돼야 돼 갖고 이렇게 뭐 걷어주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제 없는 병도 생긴다. 이 온도 조절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없는 병도 갑자기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뭐 5월 말에 이제 이렇게 그 분봉한 벌통을 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진드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양봉 일지를 보고 나왔는데, 오늘 그러니까 그 보니까 말벌을 68마리 잡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68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말벌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한 마리인가 봤어요. 제가 한 마리인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벌이 오고 있지 않은데, 올해는 이제 말벌이 좀 뭐 기승을 부리지 않지 않겠느냐. 이제 다른 때 같으면 벌써 와도 엄청나게 왔을 것인데, 올해는 이제 말벌 피해가 좀 적지 않겠느냐. 뭐 아무튼 뭐 다 이제 전국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제 지역은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까지 이제 말벌이 그다지 많이 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한 이달 말쯤 가면은 말벌이 좀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진드기 약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진드기를 좀 잘 잡아야 돼요. 진드기를 벌은 피해 없으면서 진드기만 이렇게 좀 잡는 그런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벌이 136통이 있습니다. 136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드기 약제를 좀 실험하고 있는 게 좀 9가지 실험을 하고 있어요.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렇게 약제 종류,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뭐 그 뿌리 그 식물 뿌리로 이렇게 또 실험을 하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해갖고 총 9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프라지마라고 있어요. 그런 걸로도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되겠는데, 자, 아무튼 뭐 옥살산도 지금 이제 계속 뿌리는 이제 15일에 한 번씩 이렇게 훈증을 해주는 라인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이제 옥살산 훈증기를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이제 요게 뚜껑이에요. 뚜껑인데 이렇게 덮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연기가 나옵니다. 이제 훈증 연기가 나오는 거죠. 김이죠. 어떻게 보면 김. 연기라기보다는 김인데, 요게 이제 소문 군형에다가 소문이 이렇게, 만약 벌통이 이렇게 있으면 소문 구멍이 왼쪽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뭐 다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가 이렇게 쭈루리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는 벌이 없고 소문 구멍이 있는 쪽에 벌이 있으니까, 소문 구멍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뿌려주시고, 만약에 이제 소문 구멍은 여기 있는데 벌집은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갖고 요것도 균형을 잘 쓰셔야 돼. 균형을 잘 쓰셔야 돼. 이 양봉을 하려면 뭐니 해도
이 구멍을 잘 쑤셔야 돼. 아무튼 소문 구멍에다 이렇게 쑤신 다음에 그 약 한 7초에서 8초가 지나면 여기서 김이 이제 다시 나와요. 이제 나오는 걸 딱 느끼면 그때 이제 빼고 다음 통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보통 보면은 그 한 50통 정도를 칩니다. 50통 정도를 치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이제 약실이에요. 약실. 여기다 약을 가득 넣고 요 평평할 때까지 넣고 이제 요걸로 이제 작동해 갖고 가스 버너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건데, 아무튼 저거는 이제 뭐 약실 하나 가득 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50통 정도 이제 그 훈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기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프라지마라 그러더라고요. 프라지마. 그 사장님하고 이제 제가 그 개발자님하고 사장님하고 이제 두 분을 만나 봐가지고 이제 올 3월 달에 만났어요. 3월 달에 만나가지고 이제 시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제가 이제 갖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 실험을 하고 있는데, 뭐 진드기도 이제 꾸준하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면 이제 그 기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1모드, 2모드, 3모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가 나옵니다. 전기 코드를 꽂으면은 이제 몇 초 이렇게 초를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갖고 저는 이게 그 처음에 3모드 40초로 이렇게 치니까 벌이 많이 죽더라고요. 이제 분봉군 같은 경우는 벌이 많이 죽어가지고 2모드에 20초 이렇게 해가지고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요거를 프라지마를 해봤어요. 해본 결과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뭐 그 확실하게 뭐 그 데이터가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상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아직까지는 뭐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확실한 것처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요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월동 때까지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내년 봄벌까지 깨워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한 다음에 이렇다, 이 프라지마를 사용하니까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 개발자님 말씀에 의하면 뭐 공기를 뭐 O2라 그러던가 O2인가 뭐 공기를 솔직히 뭐 그쪽으로 잘 몰라가지고 O2 뭐 공기를 분해해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프라지마가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요거로 지금 한 15통 정도 실험을 하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이다. 요렇게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봄벌 깨워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1년을 사용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나왔다. 요렇게 그 구독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분이시니까 이번에 시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간단하게 어떻게 이게 진드기가 죽게 되는 원리인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기 중에서 저희가 이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그 활성종이라는 공기를 활성종으로 변화를 시켜서 그 활성종이 원래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들의 세포막을 파괴시키는 원리를 첫 번째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호흡기에 타격을 줘서 그걸로 인해서 좀 사멸을 시키는 그런 원리로 지금 저걸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진드기 잡는 기계를 이제 개발하신 분인데, 그 기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을 한번 몇 가지 우리 대표님에게 주 아성 대표님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아성기입니다. 아주 잘생기셨어요. 저 다른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어떻게 이제 만들게 됐는지 일단 좀 한번 궁금합니다. 저희 제품은 원래 코로나 때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너무 이렇게 창궐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도 일단 방어가 되겠지만 일단 실내에
저희가 그 살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전파가 안 되게끔 원래 실내용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 가전제품 각각 이제 집이나 회사나 이렇게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코로나 때 한 23년 해서 지금까지 쭉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분야를 넓혀보다 보니까 이제 꿀벌 농가들이 어떤 그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어떤 이런 응애 진드기에 대한 피해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게 돼서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임상 데이터를 완료했고 올해 지금 시범적으로 한 40가구 정도에서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저기 뭐 아까 그 사진 보여준 거 보니까 그 바로와 응애가 이제 주로 많이 죽고 그 가시응애는 아직 뭐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아까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로와 응애는 죽고 가시응애는 안 죽고 뭐 이런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세균 이제 제일 작은 이제 덩치가 작은 질량이 작은 걸 따지면 바이러스가 가장 작고 그다음에 이제 세균 쪽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가시응애가 작고 그다음에 바로왕애가 덩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일단 이 덩치가 바로왕애를 잡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가시응애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 없이 손쉽게 잡을 수 있다. 대가리만 잡으면 이제 변두리 주먹도 싹 재패가 된다. 가장 높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걸 이제 저번에 실험을 할 때 보니까 이제 냄새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 냄새가 뭐 제가 보기엔 기분 나쁘지 않은 냄새였는데 아무튼 그 냄새로 인해서 어찌됐건 그 응애나 세균이 죽지요. 죽을 때 혹시 사람이 또 이렇게 뭐 사람한테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저걸 쳤을 때 뭐 안전 용구는 뭘 갖추고 해야 되는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게 그 공기 중에 어떤 그 산소를 저희가 일단 O2가 분리되는 이제 원리로 이제 그 원자를 분리를 시키면서 그게 원래로 환원돼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하고 이런 부분이 결합이 되면서 그게 이제 OH 라디칼 형태로 그 분자 구조가 이제 바뀝니다. 분자 구조가 바뀌면 어떤 특정한 물질 장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기를 분해를 해서 자체에 대해서 살균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해가 될 때 O2가 공기인데 산소에서 O3라는 게 이제 세 개가 뭉쳐지게 되면 오존이라는 게 미랑 같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이 실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기준치 미만에서 뭐 60분을 사용을 했을 때 0.05 ppm 이상이 나오면 이제 사용을 좀 되도록이면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검사 기준이 있는데 실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밀폐된 공간이 아닌 실외에서 이거는 대기 중에 나오게 되면 바로 이제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사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부러 그걸 맡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너무 걱정하시거나 사용하시는 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걱정하지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이 이제 뭐 안전 용구나 이런 건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많아요. 개미산도 있고 개미산은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 다루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개미산을 이제 뭐 나이 드신 이제 옛날부터 꾸준히 이제 써왔던 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개미산 그쪽에 화학약품 쪽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개미산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뭐 저 개인적인 견해는 이제 원액보다는 60%를 권장을 합니다. 60%를 권장을 하고요. 개미산을 이제 뭐 이렇게 뭐 한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꾸준하게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진드기 약재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약재를 써라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개미산을 60%를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옥살산 같은 경우에는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아주 날씨 좋은 날 이렇게 해주기를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라지마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 근데 프라지마를 이제 써본 결과 여태까지 아주 긍정적이다 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살만 같은 경우에는 속살만 같은 경우는 밤꿀을 뜨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5번을 약재를 해주죠. 그러니까 5일에 한 번 혹은 7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갖고 20일 이상을 맞춥니다. 그래야지 이제 숯벌이 24일 만에 나오죠. 7일에 한 번씩 해주게 되면 21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숯벌까지 다 이제
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속살만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미산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옥살산을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같은 약재보다는 이제 좀 그 성분이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이제 속살만 같은 경우는,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미트라지 성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미산은 말 그대로 개미 똥구녕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옥살산은 말 그대로 또 이제 옥살산 그 성분이니까 이 세 가지 성분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는 옥살산 훈증기도 없고 개미산도 할 줄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속살만 골드를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호를 치시면 돼요. 10호는 개미산 성분이에요, 이게. 근데 100% 개미산 성분은 아니어도 개미산 성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속살만 골드, 그 다음에 개미산 성분, 그 다음에 이제 옥살산 같은 거를 한번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10만페라든가, 뭐 이런 그 성분이 좀 다른 걸로 해가지고 마이탁 훈연을 하든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개 다 성분이 다른 거, 뭐 그렇게 해주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약재를 계속 하게 되면 진드기가 이제 내성이 생겨갖고 잘 안 죽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도록이면 좀 그 약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거기에 읽어보면 다 나오니까 그 좀 성분이 다른 약재를 3번을 해주는 것을 7일에 한 번씩 한 번 해주고 7일 있다 한 번 하고 또 7일 있다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3번 정도 해주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지금부터 이제 그 8월 말까지는 진드기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는 시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제 생태계 자체가 이제 봄에는 이제 번식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별로 없어요. 이제 어미들밖에 없는 거야, 어미들밖에. 진드기도 마찬가지듯이 이제 이런 그 숲속에 있는 진드기들이 어미들밖에 없는 반면에, 이제 그 여름 가을로 이렇게 접어들 때는 이제 새끼들까지 굉장히 무성하게 이렇게 많이 생겨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진드기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된다. 자,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진드기 약을 너무 이제 오남용이라 그러죠. 그냥 쉬도 때도 없이 그냥 진드기 약을 계속 해주는 거야. 이 속살만을 가지고 뭐 이렇게 내검하면서도 속살만을 뿌려가면서 이렇게 뿌리고, 뭐 이걸 완전히 훈연기 대용으로 막 이렇게 쓰는 경우도 그런 분들도 제가 몇 분 봤어요. 근데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성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좋고, 이 벌통 뚜껑을 이렇게 열게 되면 이 스트립젤을 바닥에 막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바닥에 하나 소문이 있는데 바닥에 하나 떨어뜨려 놓고 위에다 놓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 스트립젤 보면 구멍이 있어요, 구멍. 이 구멍이 중요해. 이 구멍에다가 이쑤시개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놓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스트립젤 넣어놓을 때는 기왕이면 앞에다가 넣어주는 거 좋아요. 앞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소문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쳐갖고 이렇게 놔주게 되면 이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정상적으로 말하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빼내야 됩니다. 빼내는 게 정상이에요. 안 빼내게 되면 뭔 상관이냐. 짜잔하게 남아있는 것도 마저 효과도 다 보고 좋지.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이게 이제 같은 성분이 계속 있다 보면 얘네들이 거기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잔존해 있는 그 약재에 의해서 이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같은 약재를 썼을 때 잘 듣질 않는다 그래요. 이제 권위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안 좋다고 하니까 스트립제는 넣다가 최소한 일주일 있다 빼내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립제를 넣는 것도 이제 2장벌 정도 되는 것은 이제 반장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장벌에서 4장벌 이상 된다. 3장에서 한 5장벌 정도 된다. 그러면 하나 정도 넣으시고,
5장 이상 뭐 한 8장, 9장 만상이다. 그런 경우는 한 2장 정도 넣어주시고, 대각선으로 한 2장 정도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살만을 이제 분무를 할 때는, 우리 서산의 이찬덕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속살만을 어떤 분들 보면 좀 진드기를 잘 죽으라고, 골드 같은 경우는 1리터고, 그 다음에 이제 10호 같은 경우는 이제 2리터입니다. 희석 비율이. 그런데 1리터에다가 앰플 2개를 넣어버려요. 2개를 넣어버려갖고 아주 세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잘 죽어. 얘는 진드기가 잘 죽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할 때는 이게 안 먹힙니다. 안 먹히기 때문에 약재를 사용할 때는 항상 정량으로 희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량으로 희석을 하셔갖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아주 그냥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싹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량으로 탔을 때는 조금 과하게 이렇게 뿌린다 하더라도 벌에 대해서 크게 피해가 없어요. 아예 피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거의 피해가 없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과요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당한 양을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희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미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60%로 이제 개미산 희석을 이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4개월, 5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지 않게 계속 유지를 하면서 4통을 해봤어요. 4통을 해봤는데, 제 견해는,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제 견해는 그렇게 한 것과, 그리고 이제 보름에 한 번씩만 이렇게 60%로 넣어준 거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결과, 노상 개미산을 떨어뜨리지 않고 놔둔 거 하고, 제가 보기에는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개미산을 넣은 것이 훨씬 더 벌 성적이 좋았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참고 삼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미산을 노상 이렇게 계속 60%지만 계속 이렇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약재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뭐 스트립제도 여러 가지가 있고, 속살만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일일이 다 열거하면은 뭐 한두 끝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뭐 은행나무로도 이제 이거를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한 5가지 열매를 가지고 또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제 생각은 좀 이렇게 간편하게 좀 어렵지 않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약재를 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좀 사람한테도 피해가 없고 벌한테도 피해가 없고 이렇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재가 없을까 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렇고 봄에도 그렇고 기는 벌은 뭐 거의 없습니다. 기는 벌은 없고 뭐 벌은 뭐 그런 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약재를 좀 밤꿀 뜨고 나서 한 3번 정도 7일에 한 번씩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름이 되면, 지금이 조금 있으면 장마가 끝나겠죠. 장마가 끝나게 되면 이 벌통 위에 이 단열 장치를 좀 해주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단열 장치를 뭐 뭘로 해주든 간에 이 단열 장치를 해주지 않고 이대로 그냥 뭐 30 몇 도 되는데 이대로 놔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충들이 익어버려요. 충들이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 저쪽에 기장 본부장님한테도 나한테 이제 문자가 왔는데, 이 벌들이 여기가 너무 뜨거워 버리니까 벌들이 관리를 안 해요. 이 충을 관리를 못 하고 이쪽으로 비켜나가 있습니다. 이쪽에 가서 잔뜩 놀아요. 아니면 앞에 잔뜩 뭉쳐 있다든가. 이 너무 뜨거우니까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서기에는 요거를 좀 우회를 단열을 해주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얘네들이 좀 커버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유도리를 얘네한테 제공해 줘야 된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것도 뭐 그 중에 하나의 약간의 그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이런 것도. 단열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 이제 습기가 많죠. 지금 습기가 많은 시기입니다. 장마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에 습기가 없어야 돼요. 안에 습기가 있게 되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깔끔하죠. 뽀송뽀송합니다. 여기가 뽀송뽀송해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습기가. 이게 여기에 습기가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제 노제마병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노제마병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젖병도 올 수 있습니다. 부젖병도 오고 뭐 다른 벌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 나사에서 이제 그 화성으로 이제 그 로켓을 쌓아 올리죠. 로켓을 쌓아 올리면 이제 퍼서비어런스가 이제 화성에 착륙해 갖고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 습기를 찾는 겁니다. 습기, 물 흔적. 물 흔적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존재를 하니까 이제 물이 있었나 없었나 요거 먼저 다 이 퍼서비어런스가 쫙 하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물이 있다는 것은 꼭 생명체가 생기고 벌레가 생길 수가 있다. 그죠? 벌레도 생명체니까. 그러니까 벌통 안에 절대 물기가 들어오면 안 돼요. 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거는. 그거는 그 건강한 벌들도 병에 걸리는 그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벌통 안에는 항상 뭐 쾌적까지는 아니어도 그 좀 습기가 없어야 된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같은 때도 이제 뭐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쓰지 않습니다. 후미딜이나 이런 걸 쓰고 있지는 않는데 그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이제 그 후미딜 같은 것을 이제 한 번씩 분무해 주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 예방 중에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후미딜을 뭐 사양수에다 타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고, 후미딜을 해주려면 이제 분무를 해줘라. 아니면은 뭐 급수에다가 뭐 후미딜을 타서 주고, 이게 다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고 별로 효과도 없어요. 거의 효과도 미미할 정도예요. 그냥 안 해주는 것보다 낫다. 요 정도 수준이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미딜을 타놓게 되면 이게 24시간이 지나죠. 그러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24시간이 지나 또 48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또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효과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먹어. 사양수에다가 줬어요. 사양수에다 줘도 얘네들이 이게 24시간 안에 다 물어가면 다행인데 물어간다 하더라도 일부 벌들만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일부 벌들만. 거기에 물어간 애들만.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무를 해주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분무가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물 2리터에다가 25g, 후미딜 25g 희석시켜 갖고 이제 통에다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그 내검 소비 하나하나 벌려가지고 이렇게 싹 뿌려주게 되면 아주 효과가 완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벌을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유비무한, 이제 닥쳐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에 이제 여왕벌을 잡아야 돼요. 봄에 이제 바쁘지만 그래도 여왕벌을 잡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계속 말벌을 겪어봤지만 봄에 여왕벌 잡는 방법을 봄에 여왕벌을 잡게 되면 여름에 그만큼 수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을 매죠. 김을 맬 때
애초기로 이제 위에만 싹 잘라내게 되면 일주일 있으면 또 풀이 커. 그죠? 일주일 있다 또 잘라야 돼. 그렇지만 뿌리채 파버리게 되면 그 새로 이렇게 풀이 올라오는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듯이 봄에 아주 싹부터 뽑아버려야 돼요. 이게 저도 그 올해 그 정확하게 계산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등검은 말벌을 제가 한 150마리 이상 잡았어요. 여왕벌을 150마리 이상 잡았고, 그 다음에 그 장수말벌을 4마리인가 5마리인가 잡았고, 그 다음에 참말벌, 뭐 털보말벌 같은 거 있죠. 그것도 한 10마리 가까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합이 한 200마리 가까이 여왕벌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벌이 별로 그 그 말벌들이 그나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말벌이. 엄청나게 많아요.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 8월달에 이사 왔는데 하루에 막 500마리씩 잡았어요, 말벌을. 그 정도로 여기가 많은 곳입니다. 아무튼 봄에 그 트랩을 가지고 제가 그 요수소 통 그 트랩을 무려 40개를 만들었어요. 40개를 만들어 갖고 안에 다 유인액 부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돌려놨어요. 이제 그 봉장에서 약 200m, 반경 200m로 해가지고 40개를 다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갖고 체크를 했죠. 다 체크를 해야 돼. 어디다 놔뒀고 요거까지 이제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중간에 이제 한 15일에 한 번씩 이제 유인액을 보충을 해주러 돌아다닙니다. 유인액까지 2번 보충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놔뒀는데, 그때 이제 여왕벌을 뭐 한 200마리 가까이 잡았죠. 이게 수고스럽지만 봄에 그렇게 해놓게 되면 여름에 한결 수월합니다. 여름에 땡볕에 그거 뭐 말벌 잡는다고 맨날 잡아도 한두 끝도 없어. 이거는 잡아도 또 오고 약 발라봤자 소용도 없고 계속 옵니다. 약 바르면 뭐 안 올 것 같아요? 일주일 있으면 또 와. 3, 4일 있으면 또 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예 애초부터 그 여왕벌을 잡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떻게 올해 그 이렇게 얘기를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꿀이 별로 많이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흉작이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아무튼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4통에서 꿀을 땄는데 그 수분 농도가 16% 나오더라고요. 16% 나오는 거를 제가 26병인가 땄습니다. 28병인가 이렇게 땄고, 그 따고 나자마자 이틀 있다가 다 팔려버렸어요. 다 팔려버려갖고 병당 15만원씩 받았고, 이제 그 이틀 만에 다 팔려가지고 저는 뭐 올해 꿀 딴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자, 아무튼 뭐 그 내년을 좀 기약을 하면서 올해 좀 벌을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서없는 얘기 끝까지 이렇게 청취하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저는 이제 그 한 보름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벌은 내 친구 물러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